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센티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센티언트 여러분들 급등했습니다. 20.48% 급등한 30.01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자, 이 라인에서 지지 구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했지만 자, 일단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여기서 딱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이 지지 라인을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간 게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세력들이 밑에서 다시 지지 라인을 잡고서 반등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저항대 분명히 부딪힐 거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면 이 구간까지 노리고, 자,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시에는 일단 이 구간까지 다시 노려보자 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공매도 때문에 계속 밀렸던 부분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청산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갔지만 여의치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와중에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매도세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내려가면 자, 분명히 다시 띄울 거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면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요. 그러면 분명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거다. 변경될 거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텨서 올라가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도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진짜 실제 금보다 비트코인이요, 수익률이 23%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제가 ETF 시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코인 시장 자체가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ETF 특징이 위, 아래 둘 다 베팅이 가능한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상승으로 베팅을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쐐기를 받은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본격적으로 법 제도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채권 가치 법 제도화를 시켜서 뭐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슬슬 끌어올릴 만한 요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보시면,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비트코인이 매우 강력하다. 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시사한 뒤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미,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해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또, 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크립토 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강개국이 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국 쪽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항대를 넘어서 이 구간까지 와야 되는데 40한 2원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슈만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냐,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은행은요, 자, 바젤 위원회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럼 바젤에서는요, 이 코인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250%, 그러니까 투자 자산 중에 제일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면 1250% 위험 가중치를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 이 위험 가중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요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이 부분이 지금 강력한 이슈로 작용해서 42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무슨 얘기냐? 이 구간을요. 제가 자, 목표가로 지정을 좀 해드리고요. 지금 구간을 자, 매수가로 지정해드리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이 구간을요. 추가 매수가로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략대로 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코인 시장에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즉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략에 의해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추매 구간에서 추매를 들어가서 원금 회복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우리가 또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전략과 원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센티언트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고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